지금 집안에 보이는 까만 곰팡이 그냥 두면 몇 달 안에 기침과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락스로 닦아내도 표면만 하얗게 될 뿐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며칠 뒤 다시 자라나고 독한 냄새가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실내 환경과 곰팡이를 연구해온 환경보건 김민석 박사입니다.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봐왔는데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고 계셨어요. 락스나 강한 화학 세제를 쓰면 당장은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집에 흔히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락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강력하게 뿌리째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왜 지금까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건강까지 해쳤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다가 곰팡이 포자를 더 널리 퍼뜨리게 되고 독한 세제 냄새 때문에 기관지까지 상하게 될 수 있어요. 요즘 곰팡이 때문에 불편한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72세 박영자님을 만났는데 몇 달째 원인 모를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기침 때문에 깨고 낮에도 말할 때마다 컥컥거리셔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곳을 다녀보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셨는데 제가 집에 방문해 보니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박영자님은 그동안 락스로 열심히 닦으셨다고 하시는데 락스를 쓸 때마다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검은 점들이 생기고 다시 락스로 닦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셨던 거예요. 락스 냄새와 곰팡이가 이중으로 기관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안전한 방법으로 곰팡이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 드렸더니 불과 몇 주 만에 기침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제야 박영자님이 곰팡이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원인이란 걸 알게 되셨죠. 이런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건강을 해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다가 문제를 더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곰팡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곰팡이 청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박영자님처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청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곰팡이가 실제로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곰팡이에서 나오는 미세한 포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폐로 들어가면 기침, 가래, 심한 경우 천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한국환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곰팡이가 많은 집에 거주한 노년층의 천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69세 김동수님의 경우 겨울철 내내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집안 곰팡이가 심한 화장실과 싱크대 주변을 완전히 제거한 뒤로 기침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김동수님은 그때까지 감기나 먼지 때문인 줄로만 알고 계셨는데 진짜 원인은 곰팡이였던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면 즉시 제거하고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락스나 강한 화학 세제의 독한 냄새가 오히려 기관지를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침이 자주 나거나 특히 화장실이나 습한 곳에 갔을 때 기침이 심해진다면 곰팡이를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로 피부 문제입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가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아토피 악화율이 일반 가정보다 1.8배나 높았습니다. 64세 정미라님은 손가락 사이사이에 생긴 습진 때문에 몇 개월째 고생하고 계셨어요. 연고를 발라도 좀 나아지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는데 집안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로 손 습진이 크게 완화됐거든요. 곰팡이 포자가 피부에 직접 닿거나 공기를 통해 접촉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곰팡이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맨손으로 곰팡이가 있는 부분을 만지거나 문지르면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혹시 곰팡이가 있는 곳 근처에서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다면 그것도 곰팡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곰팡이가 내뿜는 독성 물질들이 두통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곰팡이에 다량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두통과 피로감을 2배 이상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1세 이승철님은 평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머리가 항상 무겁다고 하셨어요. 집 곳곳에 퍼져 있던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뒤로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곰팡이 독소가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곰팡이가 있는 방에는 가능한 한 오래 머물지 마시고 특히 곰팡이 냄새가 강하게 날 때는 곧바로 환기를 시키세요. 혹시 곰팡이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어지럽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 저하 문제입니다.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곰팡이와 면역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75세 안미자님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자주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어요. 알고 보니 주방 싱크대 아래쪽과 화장실 곳곳에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로 잔병치레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거든요. 곰팡이가 많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평소보다 자주 아프거나 회복이 더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재발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락스나 강한 세제로 곰팡이를 청소하시는데 이런 방법은 표면의 색깔만 탈색시킬 뿐 곰팡이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서울시 생활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락스로 청소한 표면의 곰팡이가 평균 7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66세 장철호님은 매주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검은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셨어요. 락스를 쓸 때마다 냄새 때문에 괴로우셨는데 효과도 오래가지 않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곰팡이는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표면만 하얗게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독한 화학세제가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닦았는데 며칠 뒤 다시 곰팡이가 생긴 경험 있으시죠?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존재입니다. 호흡기부터 피부, 신경계, 면역력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방법으로는 계속 재발하면서 문제를 키우게 되죠. 이제 락스 대신 더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대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과 정확한 비율부터 알려드릴게요. 백식초 1컵, 베이킹소다 1큰술, 그리고 중간 크기 이상의 그릇, 부드러운 수세미, 오래된 칫솔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릇 크기인데 작은 그릇을 쓰시면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날 때 생기는 거품이 넘쳐서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식초를 먼저 그릇에 붓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천천히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거품이 급격히 올라오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조합을 직접 써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올바른 사용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은 뒤에는 5분 정도 그냥 놔두세요. 이 시간 동안 화학 반응이 안정화되면서 곰팡이 제거 효과가 가장 강해집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오래 두시면 성분이 약해지니까 5분이 딱 적당해요. 안정화된 용액을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발라주시고 다시 5분 정도 기다린 뒤에 수세미나 칫솔로 살살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세요. 그러면 표면에 곰팡이뿐만 아니라 깊숙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집에서 어디부터 먼저 써보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는 청소 포인트별 활용법이에요.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인 곳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타일 사이 실리콘, 싱크대 주변, 창틀 고무 패킹, 냉장고, 문 고무 부분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타일 사이사이 같은 좁은 틈새는 칫솔을 이용해서 꼼꼼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벽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의하셔야 해요. 벽지에 용액이 너무 많이 스며들면 벽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가볍게 뿌리고 바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목재나 금속 표면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집안에서 곰팡이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번째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곰팡이 제거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식초와 베이킹소다 조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락스 같은 제품을 계속 사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한 번 사면 몇 달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전성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죠. 락스나 강한 화학 세제는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식초는 냄새가 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냄새라서 훨씬 견딜만하고 환기만 잘 시키면 금세 사라져요. 그래도 청소할 때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다섯 번째는 곰팡이 예방 관리법입니다. 제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해요.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시고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요리하신 후나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셔야 합니다.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 놓으시면 공기순환이 안 되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벽과 5cm 이상은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물기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닦아내시고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시면 즉시 제거하세요.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며칠 만에 다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거든요. 환기 습관 평소에 잘 지키고 계신가요? 곰팡이 제거와 예방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제거해도 습도 관리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세 다시 생기거든요. 반대로 예방만 열심히 해도 이미 생긴 곰팡이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제거와 예방을 함께 실천하셔야만 깨끗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곰팡이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곰팡이를 락스나 독한 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곰팡이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습도와 환기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곰팡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호흡기 문제로 기침과 천식에 시달리게 되고 피부 트러블이 악화되며 두통과 기억력 저하까지 겪을 수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면 계속 재발하면서 건강도 해치게 되죠. 반면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곰팡이로 인한 모든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절약되고 독한 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도 없어지죠. 박영자님처럼 원인 모를 기침이 사라지고 정미라님처럼 피부 트러블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곰팡이가 보이는 곳을 찾아서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액을 직접 발라보시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써보시면 락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냄새도 훨씬 견딜만하고 며칠 뒤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시면 앞으로 집안 전체 곰팡이 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면 꾸준히 실천하게 되고 결국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곰팡이만큼 위험한 집안, 먼지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천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알레르기나 호흡기가 민감한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집안 곰팡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신 후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